미대오빠 인테리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이엔드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동탄 능동역 센트럴 경남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제 철거가 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기 미팅 들어오기 전에 잠깐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거가 좀 됐는지 체크를 좀 하면서 영상을 좀 찍으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현관. 네. 현관은 살려야 될 게 보통은 요 신발장을 살림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컨디션입니다. 열어보면 비닐도 안 뜯었어요. 그래서 벌써 여기가 몇 년 된 아파트야. 그런데 거의 한 18, 19년 차 아파트인데 이렇게 비닐도 안 뜯고 사용한 그럼 이거는 거의 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신발장이 상태가 좋습니다. 습기를 머금는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리폼하셔도 되고 도어 교체하셔도 되고, 만약에 도어 교체를 한다 그럴 때는 요 몰딩 있잖아요. 요 몰딩을 띄고 이 도어를 길게 쭉 올려가지고 좀 디테일을 예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히 몰딩 단순히 이 도어만 올리는 거로서는 좀 아쉽죠.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만큼 다시 똑같아졌네? 이런 느낌보다는 더 이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필름 리폼 하는 것보다 교체했을 때는 더 예뻐진다, 실제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딤석 재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 보통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두운 색으로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항상 좀 고민들을 하시는데 필름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디딤석이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디딤석이 여기까지 신발장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뜯어내는 순간 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살릴 수가 없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잘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울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띄고 몰딩 띄고 그러면은 딱 이 상태가 돼요. 모든 도어가 그러진 않지만 이 도어 틀이 남으면은 여기에서 몰딩 하나만 이렇게 덧대잖아요. 제 손바닥 요 보시면 그럼 그게 9mm 문선이 되는 거예요. 좀 튀어나오게 하면 요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 손가락 요 손가락 튀어나온 것만큼만 몰딩이 들어가면은 9mm 문선이고, 튀어나오지 않게 집어넣고 도배를 돌리면 그게 무몰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mm 문선, 무몰딩 뭐가 비싸냐 뭐가 싸냐 했을 때 사실 금액은 비슷해요. 오히려 필름이 적게 들어가는 무몰딩이 더 쌀 수도 있고, 도배가 좀 금액이 올라가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지긴 하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어떤 큰 어려운 디테일이라기보다는 이제 고객님들의 선택 영역에 달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철거를 했을 때 요런 실타카 현장에 오셨을 때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장에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셨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스레빠 신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두꺼운 운동화라든지 안전화 있으시면 안전화 신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화장실 불 좀 켜보면 이렇게 이탈이 되는 친구들은 그 면을 자체를 떼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본드밥, 이 본드가 아니라 이제 몰탈이죠. 이 몰탈 밥까지 다 좀 긁어내고 좀 떼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메꾸라로 좀 막아놓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직 다
된 상태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응가 자리 기존에 있었던 변기 위치 보이시죠? 요 응가 자리 지금 덧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 안에 지금 막아놓은 거 여기는 파이프를 기존 걸 띈 다음에 새로 박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 틈새 거기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다 된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들어서 살짝 살균 숨봐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간식 놔주시면 좋고, 어제는 우리 에어컨 팀이 오셔가지고 설비를 좀 하셨는데 다행히 스프링클러를 좀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서 목공팀한테 조금 이동 좀 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동할 수 있으면은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 설비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따놓은 상태에서 이동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왼쪽, 오른쪽, 좌우 각각 한 5cm 정도는 조금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조금 안 맞네, 좀 모양이 좀 이상하네 그랬을 때는 좌우 앞뒤로 5cm 정도 이동 가능하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거실 이런 거 아트월 좀 이상하게 좀 된 거 있었잖아요. 그냥 그거 다 떼어버리고 이런 거 덜렁. 그리고 인터폰은 떼시기 전에, 제거하기 전에 사진을 좀 찍어 놓고, 연결된 사진을 찍어 놓고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방 좀 다 걷어냈죠. 주방 미드웨이 보이시고, 온수 분배기 이렇게. 약간의 팁인데 석고 쌓아놓을 때는 밑에다 이렇게 부목을 좀 대놓으면 좋습니다. 그냥 바닥에다 그냥 휙 던져 놓는 것보다는 아래쪽이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하판이랑 MDF랑은 좀 달라요. 석고가 굉장히 좀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곱게 보관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미드웨이는 지금 이게 단열재 스티로폼, 그래서 여기도 폼 이제 쏜 다음에 요 면 기준으로 다시 석고 마감 해놓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석고면이 필요한 그 마감 공정이 있어요. 타일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대부분 석고를 해 놓으면 좋아들 하세요. MDF 붙여놓거나 뭐 합판 붙여놓으면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석고로 붙여놓으면은 마감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잘 붙이고 나가시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생 옹벽에다가 뭐 에폭시 찍어 발라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타일 외에는 심지어 세라믹도 그냥 에폭시 찍어 발라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뒤에 반드시 석고로 보강 아니면 이제 면 정리 이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니까요. 유일하게 이제 떡 시공이 되는 거는 뭐 타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면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재들 미리 갖다 놓는데, 자재 같은 경우에는 100% 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키실 필요도 없고요. 목공팀장님께서 시키시니까, 이거는 뭐 제 현장 기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영림, 영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몰딩, 요즘에 걸레바지 대용으로 쓰는 게 이 4cm짜리 몰딩. 이게 걸레바지 용도인데 한 1cm가 밑으로 심기는 거예요. 마루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엔 한 3cm 정도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림한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뭐 난 더 슬림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중간에 이렇게 켜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영림 PS170. 예, 요게 생 화이트가 아니고 묘하게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회벽 화이트랑 크림 회벽 화이트 시리즈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어컨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큰 배관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느낌. 네. 그래서 이게 넘어다니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밟을 수도 있고. 그럼 요거는 이제 목공으로 좀 짜는 게 좋은데 여기에 물을 쓰게 되면은 목공으로 짜면은 또 목공 그 나무 목재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물 쓸 일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목공으로 덮어서 밟고 지나갔을 때 문제 없이. 그래서 얘는 지금 목공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타일로 마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런 천장 사실 요 부분에서 좀 아쉽죠. 이런 거는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거는. 그래서 목공 팀장님께 좀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다시 원상복구 좀 해야 됩니다. 천장에 어떤 걸 뭐 설비를 들어간다 그랬을 때 제가 뼈대가 잘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천장이 처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에어컨만 우리 집은 설치할 거라 목공은 필요 없겠지라고 가끔 생각들을 하시는데 목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장 처진 것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아주 종종 에어컨 하시는 분들이 스프링클러를 건드려 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슬아슬 하죠. 항상 보면은 얘가 이제 스프링클러 배관인데, 그래서 가끔 정말 초보인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되는 게, 이 석고를 자를 때 여기에다가 날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날 길이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막 이런 데 막 쓸고 지나다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고. 그나마 여기는 금속이기 때문에 좀 난데, 요즘엔 또 PVC 계열 배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건들면 그냥 그대로 터집니다. 그래서 양수기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양수기에서 되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밸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위험하다, 겁난다 생각되시면은 관리사무소에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잠그고 작업을 하시던, 쉽지 않겠지만 전체를 다 잠궈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하시던, 아니면은 혹시라도 물이 탁 터졌을 경우에는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물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에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누수가 있었던 흔적인데, 이런 거는 사진 좀 찍어 놓고 나중에 윗집이랑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잡아주세요 하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흔적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이게 잡힌 건가요? 말씀하신 다음 그거 우리가 옛날에 잡았어요. 근데 생겨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면 좋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소재구, 요거 소재구, 여기도 소재구. 보통 이게 삐딱하게 잠겨 있다거나 아니면 고무가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여기서 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시고. 우리 집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랫집에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요번에 공사하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누수 좀 있으면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젠다이는 걷어낸 다음에 여기다 덧방 쳐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냥 접는 쪽으로 뭐 이런 공간이 있네요.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긴급하게 찍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